14번 표는 질문에 따라 빈곤의 유형 A, B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 충족 및 최소한의 생활 유지에 필요한 자원이 결핍된 상태, 절대적 빈곤이죠. B가 얘니까 B가 절대적 빈곤, A는 나머지 상대적 빈곤이 되겠네요. 1번 우리나라에서는 A에 해당하는 가구를 객관화된 기준에 따라 규정한다. 그렇죠. 상대적 빈곤 뭡니까? 중위소득 50% 이하 미만이었나요? 어쨌든 중위소득 50%라는 객관화된 기준으로 규정하죠. 정답 1번. 완전 주는 문제네요. 2번 B가구는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나타납니다. 절대적 빈곤은 이런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도 그 국가에서 가장 극빈층은 절대적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틀렸습니다. 3번 B에 해당하는 가구는 모든 가구는 항상 A에 포함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절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가구는 항상 상대적 빈곤이다. 이게 어떤 경우냐면은 절대 빈곤선과 상대 빈곤선의 위치 중에서 이렇게 상대 빈곤선이 절대 빈곤선보다 높으면 절대적 빈곤에 해당하면은 이 부분이 절대 빈곤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상대 빈곤은 이 B 부분이죠. 그러니까 A 부분 절대 빈곤층은 모두 B에 포함되니까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일 수도 있잖아. 절대 빈곤이 상대 빈곤보다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절대 빈곤에 해당한다고 해서 여기 A층 여기는 상대 빈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보통 우리가 상대적 빈곤이 보통 절대적 빈곤보다 높지 않나?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많은 나라에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정말 저소득 국가 거의 인구의 대부분이 극빈층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절대 빈곤선이 상대 빈곤선보다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4번 전체 빈곤율은 A에 따른 빈곤율과 B에 따른 빈곤율을 합한 것이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복이 되잖아요.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합하면 안 돼요.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5번 가해는 상대적 박탈감 발생의 원인이 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예면은 상대 빈곤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대적 빈곤은 상대적 박탈감의 원인이 되는가. 이거 좀 사실 조금 애매하긴 하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상대적 빈곤이 너무 강해지면요. 상대적 빈곤층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도 해요. 사실 어떤 면에서. 약간 상대적 박탈감과 연결되는 말이기도 하고요.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상대적 빈곤이 상대적 박탈감 그 자체는 아니에요. 그런데 상대적 빈곤층은 상대적 박탈감을 사실 느끼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물론 이 문제는 그냥 이럴 때는 항상 뭐다? 1번이 확실하게 정답이니까 이거 아니겠네.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사실 조금 애매하긴 해요. 상대적 박탈감의 원인이 되는가. 상대적 빈곤층. 그러니까 상대적 빈곤층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가. 근데 굳이 얘기를 하자면 예, 아니요. 상대적 빈곤층이라고 항상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진 않죠. 느낄 수도 있지만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항상 예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다. 뭐 그렇게 나갈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말을 이렇게 만들면 되나라는 의문은 있습니다. 사실. 뭐 나중에 이 뭐 출제자가 어떤 입장을 가지게 될지 그리고 수능이 어떤 입장으로 이걸 해설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이게 애매하더라도 1번이 확실히 정답이다. 그러면 이런 거 생각해라 생각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이게 좀 애매하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한 정답을 내세웠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사회문화는 확실한 걸 따라가라. 확실한 오답과 확실한 정답으로 따라가면 틀릴 일이 없다. 예,